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코스피가 1.3% 정도 올랐었고 또 코스닥도 0.6% 올랐으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가진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준 나름대로 균형의 추를 맞춘 오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휴 앞이라 그런지 조금 시장을 흔들리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썩 심하게 나쁜 모습을 보인 종목은 없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아무래도 초전도처 관련주들이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아침에 바람은 파워로직스가 먼저 바람은 잡아주었단 말이죠. 일찍 올라가가지고 상가 근처까지 갔는데 29.3%까지 갔죠. 상가를 말아주지는 못했죠. 결국은 상가를 말아먹은 것은 CCS가 결국은 상가를 안착하게 되죠. 그 뒤를 따라서 신성델타도 나름대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장 오늘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에코 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에코프로가 상당히 또 파워 있게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고가가 22%까지 갔으니까 에코그룹을 전체적으로 힘을 내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 그래서 에코 쪽도 오늘 금액이라보다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조금 더 기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에코프로 BM도 오늘 모습이 좋았고요. 근데 끝이 안 좋았죠. 15%까지 갔다가 종가상 6%를 맞췄다는 것이 이런 게 좀 안 좋죠.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11%밖에 못 갔고 종가상 3%밖에 못 맞췄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정치 관련주에서 대상홀딩수가 오늘 23%까지 가야 돼. 단일까지요. 물론 의례적으로 보면 명절 연휴나 보면 정치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데 그런 생각도 어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다룰 만한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오늘 정치 관련주는 아예 배제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패턴을 따라는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죠. 결론은 오늘 들어간 사람 좀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XR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비지 시스템 같은 종목 오늘 고점이 24%까지 갔으니까 이런 기대 종목 따라서 뉴프렉스도 같이 좀 따라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골고루 잘 움직여준 종목이었다, 하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종목을 많이 하진 않았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연휴 앞이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몰아붙일 상황은 아니라서 좀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장전에 전략을 세워서 나갔던 종목은 스튜디오 300을 전략을 세워서 나간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단가를 아예 34,000원과 35,000원 투트랙을 잡았죠. 오늘 저점을 보면 34,700원입니다. 마이너스 13%대. 오늘 그게 34,000원까지 주진 않았죠. 그래서 35,000원이 우리가 기존 타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가 우리가 35,000원 기존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타점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12%대입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바라던 거, 또 우리가 늘 좋아하는 방식, 빠른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주는 스타일로 오늘 3위가 움직여줬죠. 잠시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15% 정도 수익이 나온 동안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여줬죠. 스튜디오 3위는 장전에 우리가 전략을 잡고 미리 들어간 종목이라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이 종목은 그냥 편하게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스튜디오 3위는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온 상황이라
과연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른 변동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시가였죠. 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아침 시가가 지금 9.9% 잡혔단 말이에요. 시가가. 이 시가 9.9% 잡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시가에 공략을 하되 10%대를 깨고 내려오면 1% 정도 주고 도망을 치자. 도망을 치고 다시 이 전략 34,000원과 35,000원 두 틀을 잡고 두 번째 공략을 하자라는 전략이었죠. 아침 시가에 공략했을 때 뭐 잠시 반짝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죠. 큰 의미는 없었고 역시 35,000원 타점에서 본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스튜디오 3익은 잘 계획을 잡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유효했지 싶어요. 수익은 좀 마음 같아서는 좀 크게 올라가졌으면 좋겠지만 연휴 앞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태강산업은 전일에 우리가 이 꼬리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꼬리를 말아먹고 장 마칠 때 저희들이 4% 정도 가까운 수익을 한꺼번에 맞힌 종목이었어요. 근데 장 맞추고 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보유 종목에는 정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고가가 1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유 종목이라고 정리는 안 했지만은 오늘 15% 이상, 거의 17% 이상은 수익은 나온 거죠. 거의 18% 나온 셈이 되겠죠. 나온 셈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종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급등주 맨날 다루지만은 그게 돈이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시달리기만 시달리고. 하지만 이렇게 급소를 노리는 종목을 잘 공략을 해놔 놓으면 참 편하게 수익을 올리거든요. 참 편하게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행하는 종목이 성공이 높은 좀 종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은 홀딩을 분명히 홀딩을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경력자 몇 분만 가지고 있어 제가 따로 보유를 잡지는 않았는데 초보분들도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우리가 꼬리를 잡고 수익을 안고 넘어가는 종목은 꼭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종목 안 하고 이것만 전일에 가지고 와서 그냥 가만히 하루만 보냈어도 그냥 하루에 18만 18% 1000만 원만 넣어서도 그냥 150만 180만 200만 원을 그냥 버는 건데 왜 이렇게 편한 것을 다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지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맥점을 딱 잡고 들어가서 딱 그 다음날 수익을 챙기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막 머리 받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느긋하게 여유롭게 또 매매를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다들 잘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익 거두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수익을 거뒀죠.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는 꼭 잘 보유를 하시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한테 수익을 좀 많이 준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수익을 나름대로 좀 주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준 친구이기도 한데 오늘은 우진엔텍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 아침에 여기에서 이제 먼저 반등이 일찍 일어났는데 이 지점을 돌파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계속 추적을 저 혼자 했는데 그 뒤에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왔는데 오늘 우진엔텍이 시가가 5%대였다면 5.4%.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 고점을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못 가면 이제 이것은 오늘 이제 끝이란 말이죠. 요렇게 이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유심히 시간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31,000원의 기준가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예, 31,000원 여기를 기준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수익을 뭐 한 10% 가까이 수익을 주고 내려오는 그랬죠. 한 8%인가 9%인가 10%인가. 다시 내려왔다가 35,000원 근처까지 파동을 잡아주고 올라가죠.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앞에 올라갔던 파고를 돌파를 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간다. 앞에 올라갔던 파고를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면 더 높은 것을 갖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알고 있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포인트를 꼬나보고 있었고 계속 추적을 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여기 밀렸을 때 시가 근처에 들어가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불분명했어요. 너무 불분명했고 실제로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고 한들 돌파를 못하면 더 이상 뭐 몇 프로 몰가로 들어가기에는 굳이 그럴 만한 지금 현재의 연휴 앞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필요한 것은 앞에 지점을 돌파를 해야 힘이 붙이니까. 그리고 왜 굳이 이 돌파는 점을 연휴 앞에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놈이 만약에 상한가를 세워주면 이제는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돌파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또 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높더라도 승부를 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대응을 했죠. 했는데 생각대로 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은 나름대로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제가 조금 생각했던 이해타산대로 움직여 주어서 상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고 우리가 상가까지 13%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도 보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유를 하죠. 오늘 우진엔텍 오늘 상한가 종목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 자리를 잡고 있죠. 오늘 다들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CCS가 되겠죠. 오늘 지금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4종목인데 오늘 우리가 공략한 종목 2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S입니다. 앞에 한 우진엔텍도 있었지만 CCS는 아침부터 우리가 꼬나보고 한 종목 아닙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2,000원으로 잡았죠. 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2,000원 돌파할 때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더 줬습니다. 주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다시 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이제 상가까지 안착을 하게 되죠. 물론 약간 편차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는 수익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없이 홀딩을 내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자, 그래 오늘 이 하나라 수익을 보면 그러니까 뭐 한 25% 정도 수익은 나온 셈이 되죠. 따지고 보면 아침에 이렇게 1차로 반등을 주고 시점에서는 아침에 파워로직스가 흐름을 확 잡아주는 거랑 같이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더 이상 따라가지를 못했더라고요. 원래 오늘 신성 델타가 가든지 CCS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튀어줘야 되는데 신성 델타나 CCS는 기술적으로도 봐줄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CCS가 좀 편안하니까 더 매기가 몰린 거죠. 근데 신성 델타 이놈이 아주 파워로직스가 지금 먼저 상가 근처까지 막 올라가면서 막 난리 치니까
선두를 뺏겨버리니까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선됐다가 상한가를 못 말아주고 그냥 거기서 계속 채공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0시 반 아닙니까? 이 시간 될 때까지도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CCS가 그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여기서 계속 이 지점을 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CCS도 우리가 끝까지 승부를 잘 띄운, 승부수를 끝까지 밀어붙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지금 20% 수익을 안고 상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여기서 한 5% 모은 사람은 오늘 총 25% 수익은 나왔겠죠. 나왔겠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연휴 앞이고 매매가 할 게 없고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싸울 것은 싸워야 되거든요. 다툼을 벌일 것은 또 다툼을 벌여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뜻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상가까지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줘서 오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거래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고, 매매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오늘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보면 달랑 이게 다예요. 물론 한빛 레이저나 이수 같은 거 조금 다툼을 조금 해보았지만 큰 재미는 없었고, 크게 진입을 하고 할 만큼 그런 흐름도 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달랑 4종목 정도가 표시가 난 종목입니다만, 그 4종목이 흐름이나 내용이 오늘 좋았다고 봐요. 한빛 레이저는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한빛 레이저도 20몇 프로, 26% 정도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 아닙니까? 이놈도 어제 좋았지 않습니까? 시가 정도의 공략에서 상가까지 보유를 했으니까 아침에 좀 크게 가져오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시가 6.9% 나왔죠. 한 33%, 32, 3%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은데 좀 아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얘가 그래도 연휴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매매는 없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그런 하루였다고 봅니다.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벌어지고 또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트레이더든지 꾸준함이 없으면 이 벽을 뚫지를 못합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못하고 꾸준하게 대응을 못하면 시장의 흐름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관된 마인드, 일관된 자세로 트레이드로 시장을 자꾸 두들고 노크하고 부딪히고 싸워야 됩니다. 꼭 그 점은 잘 참조하셔서 연휴 뒤에 매매도 엉덩이 빼지 말고 붙을 것은 붙고 싸울 것은 싸워서 안 주면 빼들어서 쟁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딱 벌리고 앉아서 줄 거라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잘 줍니까? 수익을 안 그렇거든요.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싸워야 해요. 싸우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배포와 마인드, 그런 것이 절제된 트레이딩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연휴 뒤에도 대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토리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